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 전후 내용을 담은 비망록이 출간되면서 지난주 야권이 한바탕 술렁였습니다. 이 비망록을 낸 사람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데요. 홍 의원 주장에 따르면 안철수 당시 예비 후보가 단일 후보 자리를 양보한 뒤에 문재인 후보 지지에 나서는 조건으로 공동신당 창당, 그리고 자신에게 전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또 안철수는 미래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써주기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도 책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죠. 안철수 의원 측 이야기는 지난 금요일에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홍영표 의원 측의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문재인 캠프 종합상황실장 지낸 분이시죠. 민주당 홍영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오늘 이제 비망록 출간 후에 첫 방송 인터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선은 이 비망록 쓰게 되신 배경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책을 내면서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뭐 누구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기 위해 쓴 책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도 저희가 국정원이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어떤 그 대선 계획, 국힘 문란 사건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민주개혁 세력들이 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번 대선에서는 절대로 저희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쓴 거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 지금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뭐 저를 비롯해서 어떤 민주당의 많은 실책이나 부족한 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좀 책을 읽어봐야 되는데 책을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좀 거론하는 것이 저도 뭐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출간이 됐는데 그럼 그 전에 문재인 의원도 이 책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뭐 제가 이제 이 비망록을 지난번 그 대선 평가서가 있었어요, 당내에. 있었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래서는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좀 아는 범위에서 최소한 객관적 사실 토대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했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이제 비망록이 나오는 건 알고 있어서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건 알고 있었죠. 문 의원이 책은 못 보셨군요. 지금 그럼 나온 다음에는 아마 보셨어요? 나온 다음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 안 전해 오셨어요, 혹시?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반성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하고 가는 일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책을 냈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또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더 헷갈리는 상황이 돼서요. 내용을 안 짚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 그러니까 대선 당시 선대본부장 맡았던 분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전혀 다 사실무근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송호창 의원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송호창 의원이 그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대리해서 협상에 나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마 뭐 본인도 저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선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글쎄요. 저는 뭐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과 직접 관련돼서 문 후보 쪽하고 이야기를 했던 분들은 말씀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직접 협상에 나섰던 분들이 지금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박선숙 같은 분들이요. 뭐 그냥 여러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럼 문건이 다 존재하는 겁니까? 이 내용들을 담보하는? 그렇죠. 제가 뭐 사실에 근거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제 책에다가 제가 또 전제를 했지만 예. 여론조사의 방식과 관련해서 박선숙 당시 전 의원이 예. 제안했었던 그런 문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론조사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하. 그걸 뭐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그걸 제안했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이제 그 부분보다도 더 사람들의 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안 후보가 후보직 포기한 후에 네. 문재인 후보 지지에 나서는 조건으로 공동신당 창당 그리고 전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 혹시 이 부분도 그런 문건으로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 것도 다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자료가 있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안 의원 측은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전제를 한 거고요. 그게 한 것이고 또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 내용보다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로 지금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그쪽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뭐 반성이고 뭐고 그건 그 다음 문제가 돼 버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송호창 의원은 뭐라고 말했냐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 높이기 위한 유세에만 신경을 썼지 그 당시에 네. 정치에 갓 뛰어든 신인이 그렇게 대선 이후를 생각할 정도로 뭐 전권을 달라 미래 대통령이라고 표현해달라 이런 걸 요구할 정도로 노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진 사퇴를 안 후보가 하고 나서 예. 한 열흘 정도 온 언론에서 언제 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느냐,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한 12월 6일까지인가요? 이렇게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네, 기억하시겠지만 예. 왜 그랬을 것인지 한번 추정해 보시면 다 알 것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저는 추정을 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그 당시에 뭔가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서 예? 그러니까 안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시고 지지 선언하고 지방에 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언론하고는 한동안 연락도 안 됐었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로서는 매일매일 언론에서는 언제 그럼 안 후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거냐, 무슨 양측 간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그 대선에 대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참 곤란한 게 많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그 열흘 동안 대선 후 그림에 대한 어떤 협상을 하신 건가요? 제가 그 책에 쓴 대로 이제 그 미래 대통령이나 공동창당론이 이제 맨 처음에 그런 제안이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 조율이 돼서 예.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 후보가 선대본에서 여러 가지 좀 함축적인 얘기를 하죠. 네. 예, 이 제안들이 다 문서로 존재한다 이런 말씀. 거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송호창 의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신 건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을 박선숙 본부장이라든지 당시 협상 실무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 저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아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금요일 날 너무나 송호창 의원이 단호하게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은 홍영표 의원께서 또 단호하게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실이 어디에 있는 건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양측에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제가 그 책을 한번 아직 안 보셨죠, 우리 예, 저는 훑어만 봤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좀 책을 좀 보시면 예. 제가 또 거기는 안 후보만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저희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 잘못됐던 점들이라든지 무능력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대선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쓴 거고요. 좀 전체를 보면 좀 제 충정을 좀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누구에게도 득이 아닌 제살 깎아먹기 아니냐. 왜 이 시점에 이런 책을 내서 야권의 분열을 만드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방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인가요? 네. 저는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날것으로 내놓는 것이 과연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작년 대선의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정권 교체를 받았던 그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기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안 후보와도 앞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약합니까?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 사실 자체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다르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야권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기 전 어렵다고 봅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쭉 깔려 있으면서 예. 어떻게 진정한 이런 협력이나 연대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진통을 우리가 한번 겪고 가자. 뭐 이런 취지로 냈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네. 공공기관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야권 전체가 힘 모아서 싸워야 할 텐데 네. 이 시점에 그 얘기를 꺼내는 거 시기상 옳지 않다. 그래서 네, 뭐 저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또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또 이런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네. 그럼 여전히 그럼 뭐 제가 이 책이 없었으면 예. 그 우리 국정원 이나 저 국방부의 대선 불법 개입 이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힘을 합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를 같이 놓고 보지 말자. 제가 이런 책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예. 그 사실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까지 다 모든 것을 서로 묻고 가고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치권의 문화를 보면 예. 서로 뭐 쓴소리 하기 싫어하고 예. 그냥 대충 넘고 가는데 그것이 저는 뭐 우리 당도 그렇고 또 민주개혁세력 전체도 그렇고 예, 예. 우리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저는 그렇게는 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혹시 네. 말입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네. 이번 비망록이 친노의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안철수 신당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예. 지난 4월에 뭐 안 후보가 또 재선거 나왔을 때도 저희가 논쟁을 하려다가 그냥 말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지난번 또 10월 30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제가 또 9월 달에 두 번이나 잡았다가 그 출판기념회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재선거나 끝나고 하자 그랬는데 예. 만약에 앞으로 또 제가 내년 1월, 2월 혹은 3월에 예. 이 책을 낸다면 또 그때 가서는 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게 예. 말이 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주년을 앞두고 이 책을 냈고요. 저는 서로 이제 좀 오해를 풀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찾자는 취지에서 낸 겁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 측 만나서 혹시 한번 진통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벌써 이게 논란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서로 아무튼 이런 것을 서로 어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제 좀 서로 확인하고 서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네. 함께 극복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뭐 저부터도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안 후보께 안 의원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앞으로 함께 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진통을 겪어야만 그 다음에 함께 갈 수 있는 길도 마련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안철수 의원 측 만나서 혹시 그럼 오해 풀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제안을 직접 좀 해보시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거야 뭐 푸는 방법이 형식이 만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러나 이제 사실 확인부터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뭐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사실 확인도 만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으로 따로따로 네. 인터뷰하셔서는 안 풀릴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만나서 네, 한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 네네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과는 함께 가야 할 상대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는 뭐 안철수 의원 측도 어떤 민주개혁 세력의 중요한 역사적 책무를 같이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홍영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망록의 저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